잠옷끈이 스르륵 풀리면서 두 영혼 사이에 마지막 경계가 무너져 내렸다. 그 순간 터져 나온 신음은 격렬하지 않았지만 그들이 오랫동안 갈망해 온 치유의 교향곡이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서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화요일 오후 복도 창문으로 비스듬히 들어오는 햇살이 바닥에 옅은 노란색 줄무늬를 만들었다. 하루의 고된 업무를 마친 준호는 서둘러 사무실을 나섰다. 손에 든 무거운 가죽 서류 가방은 그의 발걸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다. 그는 동료들을 스쳐 지나갔지만 머릿속에는 여전히 숫자와 보고서들이 가득했다. 바쁜 일상은 그가 금속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며 엘리베이터 앞에 서는 순간 잠시 멈췄다. 띵! 문이 열렸지만 생각처럼 텅 비어있지 않았다. 한 여성이 단정한 올림머리와 우아한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고 서 있었다. 그녀는 그를 향해 부드럽게 시선을 보냈고 그녀의 반짝이는 눈에는 차분함과 예의가 담겨 있었다. 준호는 습관처럼 고개를 숙여 인사하며 서둘러 안으로 들어갔다. 그와 동시에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안녕하세요. 준호는 고개를 들었고 심장이 순간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녀는 살짝 미소 지었고 따뜻한 눈빛은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 같았다. 준호는 조금 머뭇거리며 서둘러 대답했다. 안녕하세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낯선 두 사람은 좁은 공간에 갇혔다. 준호는 갑자기 공기가 답답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손을 뻗어 4층 버튼을 눌렀다. 그는 조용히 3층 버튼을 눌렀다. 올라가는 동안의 침묵은 준호가 자신의 심장이 쿵쿵 뛰는 소리까지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고요했다. 그녀는 그저 낯선 여자였지만 그는 그녀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다. 자스민과 또 다른 꽃향기가 은은하게 퍼져나왔고 너무 강하지는 않았지만 준호의 모든 감각을 흔들기에 충분했다. 엘리베이터가 4층에 멈췄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다시 한번 고개를 숙여 인사한 후 밖으로 나갔다. 준호는 그녀의 가볍게 흔들리는 원피스 자락과 우아한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어떻게 저렇게 평온함을 주는 여자가 있을까?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엘리베이터가 3층으로 계속 올라가는 동안에도 그는 멍하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내가 왜 이러지? 이렇게 설레는 감정은 정말 오랜만인데. 이런 감정들은 아주 오래전에 잠들어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그저 눈빛 한 번, 인사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다시 강렬하게 살아났다. 그녀의 올림머리, 우아한 원피스, 그리고 특히 은은한 자스민 향기. 모든 것이 가슴 설렐 만큼 아름다웠다. 그녀를 다시 만나고 싶고 그녀에 대해 더 알고 싶다. 아파트에 도착한 후에도 그는 여전히 몽롱했다. 가죽 서류 가방은 이미 내려놓았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그 여자의 모습에 사로잡혀 있었다. 엘리베이터에서의 짧은 만남은 그의 마음에 희망의 씨앗, 새로운 시작의 씨앗을 심어주었다. 며칠이 흘렀지만 그 여자의 모습은 여전히 준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갑자기 주변 모든 것에 더 신경 쓰기 시작했다. 엘리베이터에 탈 때마다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머리를 정리하며 그녀를 다시 만날 기회를 희망했다. 어느 금요일 오후 준호가 쓰레기를 버리러 아파트 문을 열자
작은 하얀 손뭉치 하나가 복도에서 불쑥 튀어나왔다. 하얀 몰티즈 강아지는 동그란 눈으로 꼬리를 격렬하게 흔들며 그의 다리에 머리를 비볐다. 아이고, 이건 누구야? 준호는 웃으며 강아지를 쓰다듬기 위해 몸을 숙였다. 그 직후 복도 끝에서 허둥지둥하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머나, 죄송해요. 저희 집 강아지가 너무 장난이 심해서. 그녀였다. 준호는 고개를 들었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던 여자가 허둥지둥 달려오고 있었다. 그녀는 단순한 티셔츠와 청바지를 입고 있었지만 우아한 아름다움은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 그녀는 얼굴이 빨개진 채 고개를 숙여 사과했다. 정말 죄송해요. 평소에는 아주 착한데 오늘따라 왜 이렇게 밖으로 뛰쳐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준호는 미소 지으며 그녀를 안심시켰다. 괜찮아요. 이렇게 열렬히 환영해주는 작은 친구는 정말 오랜만이라서요. 덕분에 정말 기쁩니다. 그의 진심 어린 말에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마치 아침 햇살처럼 빛났고 준호의 마음속 모든 피로를 씻어주었다. 그는 눈빛뿐만 아니라 그의 다리에 엉겨 붙어 있는 작은 강아지를 통해서도 어떤 연결고리를 느꼈다. 이름이 뭐예요? 준호가 물었다. 도도라고 해요. 안녕 도도야. 난 준호야. 도도 정말 귀엽다. 그는 부드럽게 강아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짧은 대화는 끝났지만 그것은 준호의 마음에 희망의 불꽃을 피우기에 충분했다. 그 후로 그는 모든 것을 더 주의 깊게 보기 시작했다. 가끔 그녀가 도도를 데리고 산책하는 것을 보았고 그때마다 그의 심장은 쿵쿵 뛰었다. 도도, 이 작은 아이가 나와 그녀를 이어주는 다리가 되었구나. 도도에게 정말 고마워해야겠어. 다음에 또 그녀를 어디서 만나게 될까? 계단, 복도, 아니면 엘리베이터? 외출할 때마다 나는 스스로에게 그런 질문을 던졌다. 늦은 오후, 해질 역에 준호는 아파트의 작은 정원을 산책했다. 그는 돌 의자에 앉아있는 그녀를 보았고 그 옆에는 도도가 얌전히 졸고 있었다. 저녁 햇살이 나무십 사이로 스며들어 평화로운 풍경을 만들어냈다. 그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말을 건넸다. 산책 나오셨어요? 그녀는 깜짝 놀라 쓰고 있던 선글라스를 벗었다. 그녀의 얼굴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선명하게 드러났다. 반짝이는 눈, 오뚝한 코, 그리고 살짝 미소 짓는 얇은 입술. 네, 도도 덕분에 더 자주 밖에 나와요. 아니었으면 아마 매일 집에만 있었을 거예요. 그래요? 꽤 건강해 보이는데 운동을 자주 하시는 분 같네요. 준호가 미소 지었다. 그녀는 겸손하게 손사래를 치며 대답했다. 아니에요. 그냥 도도를 따라다니다 보니 저절로 몸이 움직이는 것뿐이에요. 대화는 더욱 자연스러워졌다. 그들은 아파트 생활에 대해 그리고 일상 속의 사소한 것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준호는 그녀가 매우 섬세하고 깊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느꼈다. 갑자기 그는 용기를 내어 오랫동안 묻고 싶었던 질문을 던졌다. 갑작스러운 질문이라 죄송하지만 혹시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다시 온화한 미소를 지었다. 저도 올해로 50대 초반이에요. 준호의 가슴에 묘한 따뜻함이 퍼졌다. 그도 비슷한 나이였다. 젊은 날의 충동과 경솔함이 아닌 경험을 통해 쌓인 깊이와 신중함이 있는 나이. 아, 나도 이 나이인데
정말 놀라운 동질감이 느껴진다. 이 짧은 대화가 두 외로운 영혼을 연결하는 보이지 않는 다리를 놓아주었다. 그녀는 더 이상 낯선 사람이 아니라 친구이자 동질감을 느끼는 사람이었다. 일주일 후 준호는 우연히 이웃에게서 4층 여자가 아파트 근처에 작은 꽃집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들었다.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다. 그는 그곳을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꽃집은 작은 골목에 있었지만 햇살이 가득했다. 그가 문을 열자 작은 풍경이 딸랑거리는 소리를 냈다. 공간은 화려한 꽃들과 향기로 가득했다. 그리고 수많은 아름다운 꽃들 사이에서 그녀가 서서 자스민 화분을 돌보고 있었다. 그는 잠시 멍하니 서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꽃들과 어우러져 한 폭의 시적인 그림을 만들어냈다. 안녕하세요. 준호가 말을 걸었다. 그녀는 깜짝 놀라 그를 바라보았다. 어머, 준호 씨. 그녀는 미소 지었고 그 미소는 자스민 향기처럼 부드럽고 따뜻했다. 여기는 어떻게 오셨어요? 제가 우연히 꽃집을 하신다는 걸 알게 돼서요. 한번 들러보고 싶었어요. 준호는 조금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그를 안으로 초대했고 그들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의 꽃집에 대해 그리고 좋아하는 꽃들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여기 이사 온 지는 3달 정도 됐어요. 대기업에서 오랫동안 일하다가 일찍 은퇴하고 이 꿈을 쫓기로 했어요. 이 꽃집은 제가 가진 전부이자 제가 평온함을 찾는 곳이에요. 그녀의 이야기는 준호의 마음을 울렸다. 그 역시 치열한 경쟁 속에서 힘든 시간을 보냈었다. 아마 그것이 그가 그녀에게 동질감을 느낀 이유일지도 모른다. 준호는 꽃집을 한 바퀴 둘러보며 화려한 꽃들을 구경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연보라색 수국 꽃다발 앞에서 멈춰 섰다. 이 꽃다발로 주세요. 그녀는 미소 지으며 꽃병에서 그 꽃다발을 꺼냈다. 하지만 그가 고른 꽃다발 대신 그녀는 하얀 장미 한 송이를 꺼냈다. 오늘은 이 하얀 장미가 더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준호는 깜짝 놀랐다. 그는 순수한 하얀 장미를 바라보고 다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이 여성이 깊은 이해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단순히 꽃을 파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파는 사람이었다. 하얀 장미는 준호의 책상 위 작은 화병에 놓였다. 그는 그것을 볼 때마다 그녀를 그리고 꽃집의 자스민 향기를 떠올렸다. 작은 꽃 한 송이였지만 그에게는 큰 기쁨을 가져다 주었다. 그날 밤 준호는 그녀의 꽃집에서 산 자스민 향초에 불을 붙였다. 작은 불꽃은 흔들리며 따뜻한 빛과 부드러운 향기를 퍼뜨렸다. 그는 눈을 감았고 그녀에 대한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다. 엘리베이터 안의 그녀, 강아지 도도 옆에서 환하게 웃던 모습, 돌 의자 위에서 나누던 차분한 대화, 그리고 섬세하게 그에게 하얀 장미를 건네주던 모습까지. 이건 단순한 설렘이 아니야. 이건 진정한 감정이야. 오랫동안 내 안에서 죽어 있었던 이 감정이 그 어느 때보다 더 강렬하게 살아났다. 매일 그녀를 만나고 싶고, 그녀의 미소를 보고 싶고, 그녀의 목소리를 듣고 싶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그는 그녀를 다시 만날 수 없었다. 엘리베이터 문은 여전히 열리고 닫혔지만 그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그는 정원을 산책했지만
돌 의자는 텅 비어 있었다. 그는 꽃집 앞에 섰지만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형언할 수 없는 절망감이 그를 덮쳤다. 그녀가 어딘가로 가버렸거나 불행한 일이 일어났을까봐 두려웠다. 그는 그녀가 너무나도 그리웠다.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그리움은 점점 커져갔다. 마침내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다시 한번 꽃집을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준호는 꽃집 앞에 서서 혼란스러운 마음을 가누지 못했다. 그는 며칠 동안 닫혀 있던 문을 바라보았다. 그는 문을 두드려야 할지 망설였다. 그런데 문에 작은 틈이 보이는 것을 발견했다. 아마 그녀가 안에 있는 것 같았다. 그는 손을 들어 문을 두드리려 했지만 다시 멈칫했다. 그녀에게 방해가 될까봐 두려웠다. 하지만 그녀를 만나고 싶은 갈망이 두려움을 이겼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문을 가볍게 두드렸다. 똑, 똑. 작은 소리였지만 내부의 고요함을 흔들기에 충분했다. 잠시 후 문이 살짝 열렸다. 그녀는 여전히 부드럽고 우아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녀의 눈에는 약간의 놀라움이 있었지만 이내 온화한 미소가 번졌다. 어머, 준호 씨. 오랜만이에요. 그녀의 말에 준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동안의 걱정이 모두 사라졌다. 세상이 다시 평범해진 것 같았다. 네, 오랜만이에요. 그들은 그곳에 서서 서로를 마주 보았다.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두 사람 모두 서로를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알고 있었다. 그 만남 이후 그들은 더 가까워졌다. 그들은 자주 함께 산책하고 삶에 대해, 꿈에 대해, 그리고 슬픔에 대해 이야기했다. 어느 날 오후 그들이 한적한 길을 걷고 있을 때 그녀가 갑자기 그를 향해 물었다. 운명을 믿으세요. 준호는 놀랐다. 믿는 것 같아요. 우리의 만남도 운명 아니었을까요? 그녀는 아련한 눈빛으로 미소 지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준호 씨, 사실 저는 아주 외로웠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이 큰 집에서 도도만과 함께 살았어요. 준호 씨를 만나기 전까지는 영원히 그렇게 살 거라고 생각했어요. 준호는 그녀의 손을 잡았고 따뜻함과 신뢰를 느꼈다. 그는 부드럽게 그녀를 꼭 안아주며 자스민 향기가 나는 그녀의 머리카락에 얼굴을 파묻었다. 그는 그녀의 심장 박동을 느낄 수 있었고 그 박동은 그의 심장과 동화되고 있었다. 저도 아주 외로웠어요. 이혼 후 저는 제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어요. 다시는 사랑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당신이 나타났어요. 그들의 마음의 문은 열렸다. 그들은 더 이상 진정한 감정을 숨기는 것을 망설이지 않았다. 며칠 후 준호는 그녀에게 저녁 식사를 제안했다. 그들은 작고 아늑한 식당을 골랐다. 식사 내내 그들은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즐겁게 웃었다. 식사 후 그들은 집으로 걸어갔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였고 공기는 상쾌하고 기분 좋았다. 아파트 계단에 이르렀을 때 그녀가 멈춰 섰다. 보이세요? 때로는 가장 아름다운 것들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준호는 그녀를 바라보았고 그의 눈은 부드러움으로 가득 찼다. 보여요. 당신이 바로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예요. 당신은 저를 변화시켰고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감정들을 되찾게 해줬어요.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꽉 쥐었다. 사랑해요. 그녀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반짝이는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저도요, 준호 씨. 준호는 부드럽게 그녀의 턱을 들어올리고 고개를 숙였다. 그들은 뜨거운 키스를 나누었다. 그 키스는 새로운 사랑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외롭고 공허했던 날들의 끝이었다. 계단에서의 열정적인 키스 후 준호와 그녀는 함께 아파트로 들어갔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한 공간에 부드러운 발소리만 울려 퍼졌다. 그녀는 와인 2잔을 따랐고 은은한 노란색 조명은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과 감정으로 가득 찬 눈에 비쳤다. 준호는 그녀의 뒤에 서서 그녀를 감싸 안았다. 그녀의 머리카락에서 나는 자스민 향기는 그의 마음 구석구석을 파고들었고 수년 동안 잠들어 있었다고 생각했던 본능을 일깨웠다. 춥지 않아요? 그가 속삭였다. 아니요. 하지만 떨려요. 그녀의 목소리는 흐느꼈다. 준호는 그녀를 돌려세웠다. 그들은 오랫동안 서로를 바라보았다.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감정들이 오고 갔다. 그는 다시 한번 그녀의 입술에 키스했다. 이번에는 더 깊고, 더 뜨겁고, 더 갈망하는 키스였다. 그녀는 그의 목에 팔을 감았고, 그녀의 몸은 스스로 따뜻함을 찾아갔다. 그들의 입술은 더 이상 떨어지지 않았다. 입술에서, 손에서, 몸에서 오는 모든 접촉은 떨리고 서툴렀지만 진실한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부드럽게 그녀의 잠옷끈을 풀었고 얇은 실크는 바닥으로 떨어졌다. 은은한 조명 아래 그녀의 피부는 매끄럽고 하얗게 빛났다. 준호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바라보았다. 그의 손은 그녀의 맨어깨에 살짝 닿았고 천천히 그녀를 꽉 안았다. 그들의 몸은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두 조각처럼 서로를 찾아냈다. 모든 몸짓, 모든 숨결이 서로 얽혔다. 그것은 단순한 갈망이 아니라 치유였고 이해였다. 그날 밤 그들은 상처 입었던 사람들이 서로에게 온전히 줄 수 있는 모든 부드러움과 열정으로 사랑했다. 작은 신음소리가 울려 퍼졌지만 서두르거나 격렬하지 않고 깊고 감정적이었다. 그녀는 그가 그녀의 세상으로 더 깊이 들어갈 때마다 침대 시트를 살짝 쥐며 눈물 젖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는 그녀가 사라질까봐 두려운 것처럼 그녀를 꼭 끌어안았다. 그들은 그날 밤 여러 번 사랑을 나누었다. 시간으로 세는 것이 아니라 숨결 하나하나, 심장 박동 하나하나로 세었다. 희미한 빛,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자스민 향기, 그리고 거친 숨소리 사이로 들리는 베개와 이불 소리. 이 모든 것이 서로를 찾은 두 외로운 심장의 아름다운 교향곡과 같았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묘하게 평화롭고 행복한 기분으로 잠에서 깨어났다. 그는 옆을 돌아보았고 그녀가 머리카락을 길게 늘어뜨린 채 베개에 기대어 자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부드럽게 그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고 그녀는 잠에서 깨어나 미소 지었다. 좋은 아침, 좋은 아침, 내 사랑. 그들은 함께 부엌으로 내려가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그녀는 그가 아주 좋아하는 요리를 만들었고 그들은 아침 햇살 아래 함께 식사를 즐겼다. 식사는 소박했지만
따뜻함과 행복으로 가득 차 있었다. 준호 씨, 처음 만났을 때부터 준호 씨가 제 인생에서 특별한 사람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저도요. 말은 안 했지만 당신과 특별한 연결고리가 있다고 항상 느꼈어요. 그들은 서로에게 미소 지었고 다시 한번 이 사랑이 우연이 아니라 운명의 계획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후로 그들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들은 함께 산책하고 함께 요리하고 함께 꽃집을 돌보았다. 그녀의 꽃집은 그들의 데이트 장소가 되었다. 준호는 그녀가 나무에 물을 주고 꽃을 정리하는 것을 도왔다. 그녀는 그가 요리하고 집을 청소하는 것을 도왔다. 그들은 행복하고 평화로운 나날을 함께 보냈다. 그들은 어려움과 시련도 함께 이겨냈다. 하지만 어떤 일이 있어도 그들은 항상 서로 곁에 있었고 서로를 응원하며 사랑했다. 나랑 같이 여행 갈래요? 준호가 물었다. 물론이죠. 그들은 함께 많은 곳을 여행했다. 그들은 새로운 땅을 함께 탐험하고 잊지 못할 추억을 함께 만들었다. 어느 날 저녁, 그들이 해변을 산책하고 있을 때 준호는 무릎을 꿇고 반지를 꺼냈다. 나와 결혼해 줄래요? 그녀는 놀랐고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네, 결혼할게요. 그들은 키스를 나누었고 파도 소리는 그들의 사랑을 축복하는 것처럼 울려 퍼졌다. 결혼 후 그들은 작고 아늑한 집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다. 그녀의 꽃집은 집 근처로 옮겨졌고 준호도 그 옆에 작은 서점을 열었다. 매일 그들은 함께 출근하고 함께 퇴근하고 함께 저녁을 먹었다. 그들에게는 자녀가 없었지만 그들에게는 도도가 있었고 이웃의 아이들이 자주 그들의 꽃집과 서점을 찾아왔다. 그들의 삶은 웃음과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어느 오후 준호가 책을 읽고 있을 때 그녀는 옆에 앉아 꽃을 꽂고 있었다. 준호는 그녀를 바라보며 마음속에 행복이 가득 차는 것을 느꼈다. 사랑해요. 그녀는 미소 지으며 그의 뺨에 가볍게 키스했다. 저도 사랑해요. 그들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를 찾았고 행복을 찾았다. 그들의 삶은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겼다. 그들은 그들의 사랑이 선물이라는 것을 알았고 영원히 그것을 지켜나갈 것이다. 나는 내 인생이 영원히 고독의 그림자 속에 잠겨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당신이 나타나 빛과 따뜻함을 가져다 주었다. 당신은 내게 사랑이 무엇인지, 행복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다. 그리고 당신과 함께라면 더 이상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나는 안다. 그들의 사랑은 외로운 날들의 끝일 뿐만 아니라 희망, 사랑, 그리고 행복으로 가득 찬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다. 그것은 한때 상처 입었고 외로웠던 두 영혼이 마침내 서로를 찾아 영원한 사랑 이야기를 함께 써내려간 이야기였다.